5, 6배씩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통 분모가 다 뭐냐면 수요 성장 산업이에요. 전기차 다음에 뭐가 올까? 전기차를 내가 만약에 투자한다면 저는 이쪽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60조에서 80조 투자를 한대요. 앞서서 이제 대형주 관점에서 반도체 괜찮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것 말고도 약간 좀 시장이 반등하면은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주식은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주도주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한번 좀 주도주 한번 생각해 보시면 2005년 7년도에 아마 그때 중국 그 경기가 엄청 좋을 때 최고 주도주가 조선주였잖아요. 맞아요. 조선기자재 한 10배씩 갔었죠. 그리고 그 화장품 회사들이 2013년, 14년, 15년 한 2년 동안 어마어마한 랠리. 어마어마했죠. 그때 뒤에 뭐가 있었죠? 중국의 화장품 소비, 중국 수요였죠. 그리고 엔터주들이 2017년에 JYP부터 해가지고 달려버렸죠. 네네. 그때 시장도 별로 안 좋을 때인데 그때 우리나라 걸그룹 신화가 그 뭐였죠? 트와이스가 만들어버렸죠. 그 뒤로 BTS까지 네. 예, 연결돼가지고 K-팝 수요가 있었죠, 사실은 거기에. 그리고 가장 이제 근래 일로 2019년도에 장이 급락하는 과정에서 통신 장비 회사들이 5, 6배씩 올랐어요. 5G 그때 수요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2020년 코로나 터지고 최고 주도주는 2차 전지였죠. 뭐죠? 전기차 수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통 분모가 다 뭐냐면 수요 성장 산업이에요. 당시에. 그러니까 주도주는 무조건 수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P 곱하기 Q 계산 많이 하잖아요. P가 단가, Q가 수량, Q 성장이 나와야 돼요. 무조건. 그게 안 나오면 저는 절대로 주도주가 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럼 주도주가 된다는 얘기는 Q인데 아까 이제 반도체는 저는 장기적으로 Q 성장 나온다고 보거든요. 워낙 수요가 많으니까 당장은 불확실하지만 그럼 그런 관점에서 또 뭐가 있을 거냐. 아까 말씀드린 LNG, 천연가스. 이건 구조적으로 수요가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그리고 천연가스가 물론 완전 친환경은 아니지만 이산화탄소 배출이 다른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체재죠. 중간에 지금 신재생으로 넘어가는 대체 수요로 저는 천연가스 업체들, 여기 천연가스 업체들이 주로 조선기자재, 또 여기에 강관, 네, 그 다음 피팅 회사들, 뭐 성광밴드나 뭐 태광 같은, 이쪽도 LNG 플랜트 만들면 다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들은 구조적으로 좋을 수 있고, 이쪽이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사실 안 좋았어요. 예, 왜냐면 이제 전 세계 이머징 경기 막 다 꺾이고, 맞아요. 사실 원자재 수요가 없었잖아요, 그동안. 그래서 좀 저는 최소 1, 2년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직은 조금 더 남아있지만 이거 당장 된다는 거 아니고 전기차 다음에 뭐가 올까? 전기차 이제 다 아니까 그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어쨌든 전기차를 내가 만약에 투자한다면 저는 이쪽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2차 전지 장비 회사들. 아, 장비? 네, 왜냐면 소재는 좋은데 소재 회사들이나 우리나라 셀 업체들이 2025년까지 투자 계획을 살펴보니까 앞으로 60조에서 80조 투자를 한대요. 그럼 이거 다 장비 회사들 들어가거든요. 당연히 설비 투자. 그래서 2차 전지에서 좀 큰 사이클 한번 보고 싶으면 결국 여기도 수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장비 쪽 한번 보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전기차 다음에 뭐가 좋을까 생각해 보면 자율주행. 남은 건 자율주행이잖아요. 그 이번에 인수위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국정과제에도 나와 있었지만 2027년에 우리나라 자율주행차 드디어 상용화 거기 목표가 나와 있더라고요. 5년 남았는데 사실 그렇게 긴 시간 아니고 내년에 현대차가 미국의 아이오닉 5 로보텍 출시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저는 이미 시작했다고 봐요. 테슬라부터도 뭐 했지만 근데 이건 좀 어려운 게 당장 하는 건 아니거든요. 대중화되거나. 근데 분명하게 자율주행은 기업들 중심 정부 주도하에서 하니까 자율주행차 관련주 중에서 똘똘한 기업들만 한두 개 잘 이렇게 시장 흔들릴 때 진짜 장기 투자한다고 생각해 놓으시고 좀 저는 투자해 놓으시면 언젠간 저는 성과 받는다고 보거든요. 근데 전기차 섹터도 몇 년 전에 투자하신 분들이 고생했던 게 너무 빨리 들어갔죠, 사실은. 아, 그렇죠. 근데 결국엔 어마어마하게 갔잖아요, 사실은. 배터리 회사들이. 그래서 저도 자율주행을 지금 사가지고 수익 납니다. 이렇게 절대 말씀 안 드리는 게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근데 그 자율주행주 중에서 하나 정도는 미리 좀 선침해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의료기기 쪽. 의료기기는 그냥 고령화 수혜주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 잘 벌더라고요, 생각보다. 잘해요, 맞아요. 네,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좀 잘하고 있고, 의료기기가 피부 미용 의료기기는 많이들 아실 거고, 그거 말고도 임플란트 쪽에서도 뭐 덴티움 같은 회사들도 괜찮고, 아니, 임플란트 회사인데, 그 세계적인 독일의 스트라우만도 물론 좋은 회사지만
우리나라 덴티움도 요새 점유율이 올라가는데 퍼가 11배밖에 안 돼요. 임플란트가. 그러니까 너무 싸더라고요. 싼 주식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정도면 리스크 하방이 좀 제한돼 있으니까 괜찮고, 또 의료기기 회사 중에서 또 보니까 이 콘택트 렌즈, 일회용 콘택트 렌즈, 그 인터로존가? 맞아요. 그 기업도 되게 지난 몇 년간 제가 알기로는 좀 고생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주가도. 근데 이제 확실히 경쟁력을 좀 잘 갖춘 것 같아서, 또 OEM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 리오프닝 또 수혜주고 실적도 잘 나왔고, 그래서 좀 괜찮은 것 같고, 또 이건 의료기기라고 좀 하기도 좀 그럴 수도 있지만, JVM이라는 회사 아세요? 알아요. 약 포장해주고 맞아요, 자동으로. 맞아요. 네. 그것도 거의 국내에서는 거의 독점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시장만 열리면 좋은데, 저는 충분히 미국 시장도 열릴 거라고 좀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아마존도 약 배송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보통 파우치형으로 많이 쓸 가능성이 높다고. 우리나라는 그 약 이렇게 이 약사분들이 줄 때 파우치형으로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주잖아요. 미국은 이제 보통 병에다 담아주더라고요. 이 통. 그래요? 그래서 약간 이제 구조가 좀 다른데, JVM이 그래서 미국에 진출했지만 성과가 안 나는 게 약간 달라요. 근데 파우치형도 조금씩 점유율이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JVM 같은 이제 약간 특이한 거죠, 사실은 케이스가. 근데 경쟁자가 별로 없거든요, 사실은 찾아보면. 그래서 이런 똘똘한 의료기기 회사도 어쨌든 고령화되면 의료기기 수요는 늘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이런 쪽도 한번 공부하셔가지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염 이사님이 아니면은 말씀 안 해주신 그런 종목들 JVM 진짜 오랜만에 들었어요. 네, 인터로저도 맞아요. 진짜 오랜만에 들었고, 네. 한때 막 되게 가치주였고 돈 잘 번 기업이어서 맞아요. 그때 이제 투자했던 그런 추억의 향수가 네. 남는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그 여유 자금이 한 5천만 원 정도 있다라고 한다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그러니까 요거는 뭐 네. 이렇게 만약에 이제 5천만 원 있다면, 네. 그래도 주도 업종이나 주도주 쪽에 한 3-4개 정도 한번 투입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하나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택해도 상관없고, 성향에 따라. 아니면 반도체 소부장도 괜찮은 거 많잖아요, 이번 1분기. 그리고 반도체 아마 그 윤석열 대통령도 언급한 것처럼 이제 인수에서 언급했던 것 같은데, 반도체 투자하면 세액공제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도체를 전략적으로 아마 좀 밀어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이제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수소가 항상 키워드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번 정부 하에서는 제가 봤을 땐 반도체가 좀 그 역할을 할 것 같아서, 반도체 소부장도 한번 눈여겨보시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뭐 주도 업종 중에서 2차 전지 장비 쪽도 네. 하나 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저는 LNG 쪽은 꼭 하나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LNG 이쪽 기자재 업체들 네, 중에서 좀 돈 잘 버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관광업체나 아까 말씀드린 피팅 업체, 네. 뭐 태광이나 성광밴드 같은 기업들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한번 우리 분석해봤지만 굉장히 싼 기아라든가 완성차도 네. 어차피 여기 또 자율주행과 다 연결돼 있으니까 한번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하나도 좋고 2개도 좋은데, 1-2개 종목은 저도 이제 이번 1분기 실적 발표 끝나고 다 리스팅을 해봤거든요. 정말 저평가되고 좋은 중소형주가 너무 많더라고요. 진짜 다 사고 싶을 정도로 돈만 있으면.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왜냐면 시장이 안 좋으니까 너무 막 헐값에 거래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그 중에 1-2개 기업, 특히 순현금 좀 많은 기업들. 아까 제가 뭐 이걸 추천드린 게 아니라 영업무역 홀딩스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금 많은데 접어주고, 근데 실적도 좋아요. 그럼 삼박자가 맞으니까 네. 그런 중소형 개별 실적주도 1-2개 정도 넣어놓으시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이건 이제 안전판이죠. 이제 나의 자산을 좀 보정해 줄 수 있는 고배당주. 저는 고배당주 지금 계속 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통 많은 분들이 꼭 12월 가면 사세요. 물어봐요. 그때 가면 고배당주 뭐 있어요? 이미 다 올라있어. 그럼 이제 배당락 맞고 오히려 손해봐요. 맞아요. 예, 그러지 마시고, 항상 우리 밀짚 모자 겨울에 사란 말도 있는 것처럼, 고배당주는 사실 여름 전에 저는 미리 사야 된다. 보통 4월이 제일 약한 것 같더라고요, 주가 측면에서. 네네. 근데 고배당주들 되게 많죠. 뭐 일례로 보면 그 KTNG 같은 경우도 배당, 제가 그때 한번 여기 나와서도 KTNG 한번 언급했던 것 같은데 6% 배당 이제 거의 3년간 보장한다고 네네. 이미 그 언급을 했어요. 예, 언급을 했기 때문에 KTNG 같은 것도 괜찮고, 지방은행주 한 7% 주더라고요. 와. 지금 증권주는
너무 안 좋지만 증권주도 지금 이 정도 실적만 유지해주면 뭐 삼성증권이나 대신증권 같은 경우도 7% 이상 배당 거의 보장돼 있고 그렇다고 이 기업들이 뭐 위험 리스크가 있는 건 크진 않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옛날처럼 뭐 적자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그런 것들 고민하셔가지고 고배당주 한두 개 정도도 이건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포트를 좀 구성을 해놓으시면 저는 좀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도박 개미들이 작년에 그 우리나라 주식에 좀 물려가지고 네. 서학 개미로 이제 약간 이렇게 변신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많이 사는 종목들을 보면은 TQQQ, 네. SOXL. TQQQ는 나스닥 100 지수를 3배 추정하는 레버리지고요. SOXL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3배 추정하는 레버리지 ETF예요.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최근에 너무 많이 빠졌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약간 지금에서도 약간 저가 매수해도 될런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 뭐 이게 금리 환경을 다 떠나서라도 되도록이면 레버리지나 이런 3배짜리 이런 건 좀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더라도 짧게 단단 괜찮아요. 뭐 네. 그걸 내가 오늘 사가지고 뭐 이런 거 많은 분들이 그런 거 해보고 싶잖아요. 오늘 이건 오늘 무조건 나스닥 올라갈 것 같은 감이 있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날 3배짜리 들어갔는데 만약에 내가 맞았어요. 그럼 뭐 수익 내고 나오시면 되고 틀릴 때 있잖아요. 나는 진짜 호기롭게 들어갔는데 다음날 급락해 버렸어요. 그럼 그것도 손절하셔야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약간 단기 매매하려고 분명히 제가 봤을 땐 들어가신 것 같은데 나스닥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네. TQQQ 여기서 좀만 올라가면 금방 10% 수익 날 텐데 이런 마인드로 들어갔다가 한 30%씩 까먹고 이런 상황인데 결국 이거를 물렸을 때 그냥 바로 쳐내셔야 되는데 그냥 갑자기 지금 어떻게 보면 장기 투자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레버리지 상품은 절대 장기 투자하는 거 아니거든요. 원금 회복이 안 돼요. 왜냐면 내가 여기서 반토막 났잖아요. 여기서 주가 이 2배 올라야 지금 이게 수익률이 딱 맞춰지는데 그렇죠. 나스닥이 제 지수에 올라와도요. 이 TQQQ는요. 거기 원금 회복 안 됩니다. 3배짜리니까 더더욱 안 돼요. 그래서 이게 TQQQ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 만약에 전고점 와도요. 밑에 있어요. 예, 이게 보상이 안 돼요. 그만큼 하락했을 때 더 많이 빠지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해도 그걸 만회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2배짜리 레버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레버리지나 이런 상품들 안 하셨으면 좋겠고 굳이 저가 매수하려면 그냥 스파이 같은 거 1배짜리 한 배짜리 하는 게 낫지 굳이 이거를 뭐 레버리지까지 써가지고 저는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단 하실 거면 오늘 사가지고 그냥 내일 파는 목적으로 단기 목적으로만 하셔라. 이걸 좀 강조드리고 그리고 지금 더더구나 금리 오르는 시기잖아요. 금리 오를 때는 레버리지 상품은 더더욱 힘들어져요. 사실은 이 고밸류 상품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금리가 앞으로 좀 올라가는 이런 환경에서 더더욱 레버리지 상품보다는 여러분들이 1배짜리를 하시건 좀 저밸류 상품 위주로 좀 투자하실 것을 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벌 때도 크게 벌지만 잃을 때도 크게 네, 잃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접근을 하신다면 단기적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요새 좀 너무 힘드신데 좀 기운들 내셨으면 좋겠고 좀 최악은 지나가는 것 같으니까 조금만 참아보시고 혹시 물린 것들 있으면 지금 아무리 안 좋은 것도 지금 팔지 마시고 네. 한번 기회 줄 때 그때 이제 올라왔을 때 내가 자신 없으면 그때 좀 정리를 한번 하시면 좋겠고 저도 이제 요즘에 뭐 여기 방송 나가면서 어떤 방송에서 상담도 하고 그러는데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공통적으로 많은 분들이 10분 중에 8분이 대부분 이러세요. 어떻게 하냐면 주식 투자를 처음에 하잖아요. 거의 다 처음에 다 수익 나요. 수익이 나요. 초심자의 행운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독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 몇백만 원 수익이 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돈을 태워요. 야, 내가 이거 몇 천만 원 투자했으면 더 많이 벌 텐데. 이 욕심이 이제 거기다 싫은데 그리고 나서 이번 이제 몇 달 안 됐지만 급락장에 다 까먹으신 거예요. 이게 대부분 공통적이에요. 저도 옛날에 처음에 할 때 그랬고 그리고 이걸 이제 손실을 보니까 여기서 이제 손절을 해야 되냐 아니면 이거를 더 물타기를 해야 되냐. 지금 대부분 아마 제 말씀에 공감하실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런 분들이 태반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사실 다 그래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출발을 했었고, 그래서 오히려 처음에 잘 되는 게 자꾸 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가 주식을 모르고 뭐 어떤 이유가 됐건 간에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났는데 내가 제대로 공부해서 수익 났으면 상관이 없는데 더 태우세요, 돈을. 근데 진짜 우연히 본인이 알 거예요. 남의 얘기 듣고 진짜 이건 순전히 운으로 수익 나는 건지 본인이 알아요. 네네. 그럼 거기서 멈추셔야 돼요. 멈추고 공부하셔야 돼요, 진짜. 알고 투자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자기 운을 실력으로 착각해가지고 무조건 돈 더 태워가지고 이렇게 지금 어려운 환경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는 주식에, 기업에 투자하는 거니까 기업 분석, 여기 그 뭐 달란트 투자도 그렇고 뭐 여기 뭐 사이다 경제도 그렇지만 좋은 클래스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무조건 다른 거보다 기업 분석하는 강의는 꼭 들어보세요. 그건 자기가 마스터를 해야 돼요. 기업 분석하는 게 두 개잖아요. 정량적인 거, 정성적인 거. 정량적인 건 재무제표. 재무제표 해서, 재무제표를 어렵게 뭐 회계사처럼 배우라는 게 아니라 매출, 영업이익, 그 다음 매출원가 좀 분석하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까지 해가지고 이게 추세적으로 좋아지는지 요거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뭐 PBR만 알아도 돼요. ROE까지. 요 세 개 정도만 아셔가지고 싼지 비싼지 알 수 있거든요. 그 정도만 하면. 너무 정밀하게 애널리스트랑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뭐 그렇게 뭐 애널리스트가 될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한다고 꼭 수익 나는 것도 사실 아니거든요. 네. 진짜 그래요. 네. 진짜 정밀하게 뭐 네.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다 한다고 꼭 수익 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정보가 많으면 그게 역효과 생기는 경우가 맞습니다. 생기니까. 근데 어느 정도 내가 어쨌든 고등학생이면은 수학 공식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문제를 풀려면. 그 정도 기초 지식은 배양해야 된다. 정성적인 건 뭐냐면, 이 회사 도대체 뭐 하는 회사냐. 그건 사업 보고서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전적없이 다 나와 있어요. 그거 일주일에 하나라도 보세요. 진짜 습관적으로. 내가 투자한 기업이나 모르는 게. 그거 보다 보면 진짜 보이거든요. 아니면 책에도, 뭐 요즘에 나온 책에도 보면 사업 보고서 읽는 뭐 법이라든가 이런 강의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해가지고 정량적인 거, 정석적인, 이건 기본입니다. 뭘 하시든 간에. 그걸 기본 베이스로 1년이 됐건 2년이 됐건 반드시 그거를 자기가 알아야 돼요. 네, 그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되고, 그럼 이게 끝나고 나서 뭘 하셔야 되냐면,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정말 주식 투자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이건 기본인데,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자기만의 필살기 하나 꼭 만들자. 네, 자기만. 그러니까 너무 많은 방법이 있어요. 어떤 분은 차트, 어떤 분은 수급, 어떤 분은 전자공시만 보고 실적만 보고 하시면 1분기 실적 나온 거 보고 이 소팅해가지고 저평가 돼 있고 어닝 서프라이즈네. 근데 기업 분석을 할 줄 아니까 사업 보고서 바로 보고 재무제표 봤더니 단단해요. 그래서 이제 물량을 실어가지고 수익 내신 분도 계시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매 분기마다. 그건 이제 자기 필살기죠, 사실은 그거는. 그리고 보고서만 보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증권사. 예. 근데 이 모든 거를 자기만의 하나를 꼭 만드시라는 얘기예요, 저는. 왜냐면 너무 많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처음에 대부분 그래요. 차트부터 배우신 분은요, 차트대로 해요. 처음에 잘 맞아요. 안 돼요. 그럼 뭘로 넘어가냐면 2단계. 수급으로 넘어가요. 또 처음에 한 몇 달 잘 돼요. 또 다 까먹어요. 이것도 내 길이 아닌가 봐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워런 버핏처럼 가치투자도 해요. 처음에는. 근데 또 이제 하다가 지루해요. 뭐 가치투자 성과 당장 안 나죠. 그럼 다시 또 원점을 또 가치투자 또.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어쨌든 뭐가 정답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기업 분석의 기초를 꼭 배우신 다음에 자기만의 필살기가 뭐가 되든, 제가 뭐 가치 투자, 모멘텀 투자, 차트 투자, 뭐 기술적 분석 아니면 뭐 수급 분석 다 상관없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술적 분석을 하더라도 기업 분석이 안 된 기술적 분석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 조건 하에서 자기만의 필살기를 하나는 좀 만드셔가지고 그 과정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저도 뭐 그렇게 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으니까 이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런 과정으로 꼭 한번 가셨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힘들어요. 주식 투자로 수익 내는 방법은 많고 많지만 나한테 맞는 방법 찾기가 진짜 어렵지만 그걸 못 찾으면 다 저는 사상 누각인 것 같아요. 지금 그냥 우연히 돈 버는 거 다시 다 까먹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좀 고민하셔가지고 투자를 좀 장기적으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자기만의 필살기. 이게 사실 투자의 정답은 없잖아요. 네, 없어요. 하지만은 꼭 그 중심, 기초는 잘 다져져 있어야 네. 되는데 그것이 기업 분석이다라는 부분이고 정말 염 이사님 모셔가지고 염 이사님에게만 들을 수 있는 다양한 종목들 정말 잘 새겨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 듣고 바로 그냥 투자를 하고 자기가 분석 안 하면은 결국에는 손해본다.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아가 좋다고 해서 아까 11만 원 정도 적정가치 나온다. 그랬는데 그냥 그 얘기만 듣고 사신 분하고 그 적어도 내가 기아의 사업 보고서나 리포트나 그리고 자기만의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진짜 그렇게 될까? 그렇게 하시는 분하고 나중에 그러니까 천차만별로 이게 그렇죠. 나중에 결과 진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꼭 자기만의 분석은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 판단은 이제 투자자 본인의 몫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감안하셔서 판단하시면 되겠고 저랑 또 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의 그런 발굴 시간을 줄어드리는 약간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니까 꼭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하셔서 꼭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